어제였죠. 일요일에 끝자락을 잡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는 그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되게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김세론 씨를 알게 된 거는 언제였냐면은 사냥개들에서 이제 성인이 된,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이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고요. 성인이 된 김세론 씨가 골목에서 추격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를 공격하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되게 누구지? 저 사람 되게 참신하다. 그래서 못 보던 얼굴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여배우에 저런 사람 있나? 라고 되게 궁금증을 유발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김세론이고 그 사람이 아저씨에서 나왔던 아역 배우였다는 걸 알고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니까 25살이라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 알 수 없지만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것을 이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 차기작 영화에 출연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여론이 너무 좋지 않고 음주운전했다는 그 사실로. 그리고 제가 얼핏 김세론 씨를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끔씩 무슨 사진,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최근에 기억나기로는 어떤 남자랑 미국에서 같이 사진을 마치 결혼화보와 같은 그런 걸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접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그 음주운전 이후에 일이 계속 풀리지 않고 악플이 계속 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해보려고, 영화배우가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알바도 했대요. 이름도 개명하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알바 주인이 네가 김세론이야? 그리고 그걸 알고 알바를 해고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울증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겠죠. 왜냐면 동물은요 자살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생각의 힘이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를 죽인다는 거는 본능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요한나 씨도 있고 김세론 씨도 있고 그런 일들을 보고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제가 우울증을 겪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의 우울증 극복기, 나는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악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조금 구독자들이 40만이 넘으니까 악플이 달리긴 하지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는 그 악플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 정도의 그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까운 내 인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듣보잡들한테, 그리고 대부분은 남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내 삶을 살기도 바빠요. 성장하고 생각의 힘을 기르고 자기 역할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남한테 악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악플에 젊은 나이에 꺾여서 생을 마감한다,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음주운전,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해. 우리 공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은 분명히 나쁜 일이죠.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 음주운전을 했어. 그럼 합당한 처벌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한번 했다고 해서 매장당해야 되나요? 사회에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하고 했고 인정했고 처벌받았고 그러면은 다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라는 공간은. 근데 여기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그 음주운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하기 쉽잖아요. 이제 공인된 잘못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막 해. 악플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악플러들을 상대로 사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싸워주는 거. 자기한테 댓글 달아주고 해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요. 그건 근절할 수가 없어요. 악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한 20에서 30%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걸렸을 때 어떻게 이 우울증을 극복해낼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같은 맥락인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한 연예인들 많아요. 그리고 김세론 씨는 일단 인사사고가 나진 않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처벌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적 제재를 막 하려고 그래.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거는 뭐 형사 정책적인 문제죠. 그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주운전 물론 나쁜 거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음주운전 했어, 걸렸어, 처벌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떤 편견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 악플러들이 음주운전 했다는 걸 가지고 건수를 그렇게 잡는 거죠.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잡아보면요, 대부분이 변변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막 빌고 그러잖아요. 합의금도 낼 돈도 없어가지고 제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단 거 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울증을 심각하게 알았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 그게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극소수의 사람들 여기 배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A하고 B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많아요. 이 사람들 A, B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플도 달고, 악플도 한 번만 달지 않아. 막 도배하죠, 도배. 정말 시간이 많은 거예요. 도배를 막 해. 똑같은 애를 계속 써. 여기도 썼다, 저기도 썼다,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대다수의 여기에 사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악플 쓰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너무 눈에 띄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마치 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 점도 좀 유념하셔야 된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직업도 없을 수 있어요. 컴퓨터 워리어라고 하나요? 그러고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이 뭐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우인데 배우로서의 전망이 지금 불투명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음주운전? 그것 때문에 계속 잘려. 알바도 못해. 그럼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은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악플에는 무시가 답입니다. 개무시가 답이죠. 먼저요, 이 김세론 씨 속보 뜬 거죠. 다시 피지 못한 꽃, 향년 25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유족은 장례 일정 비공개했고요. 팬들은 한개에 넘는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빈 씨가 또 안 올 수가 없겠죠. 아저씨로 인연을 맺은 원빈 씨가 김세론 씨 마지막 길 배웅했다. 원빈 씨가 원래 두문불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또 장례식장에 와서 애도를 표하고 그랬었죠. 김세론 씨가 칸 영화제 초청받은 최연소 배우이기도 했다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일찍 성공을 한 거죠. 소년급제 한 거죠. 소년급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년급제라고 하죠. 소년 뭐 등과라고도 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성취를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20대 때 재학 중에 사시 패스를 해가지고 성공 가도로 그냥 달리게 되는 그런 걸 소년급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년은 뭐가 있을까요?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배우자를 잃는 거. 굉장히 최악인 경우. 이렇게 중년 상처. 그 다음에 노년 뭘까요? 노년에는 노년 빈곤이죠. 요 세 가지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소년급제. 우리가 어릴 때 성공하면 되게 부러워하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붙어 있어요. 어느 경우에나. 중년 상처는 굉장히 큰 슬픔이기 때문에, 인생이 휘청거릴 정도의 큰 슬픔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노년 빈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노년에 빈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악플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러다 노년에 빈곤해. 그러면은 고통이죠. 노년에도 남한테 가서 악플 달고 있으면은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죠? 노년 빈곤. 악플을 달더라도 먹을 거는 만들어 놓고 악플을 달아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플 달 때가 아니라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25살도 이미 너무 나이가 젊지만 똑같은 25살의 또래보다도 사회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뭐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끊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런 영향도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팬들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김세론답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로서의 모습이 있고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도 좋은 척을 해야 되고 좋은 건 뭐 좋은 거고 싫어하는 것을 좋은 척을 해야 되는 연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후 개명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연기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한 거죠. 살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 해고 통보를 했대요. 네가 김세론이야? 하면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안경도 쓰고 이름도 바꾸고 해서 마스크 쓰고 하면은 김세론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뭐 누군가가 그 사장님한테 알렸다든지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또 이제 악플을 달았겠죠. 음주운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장은 김세론 씨를 또 해고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카페에서조차 알바를 못하면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약금도 컸다고 하고 근데 뭐 그 위약금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주어져야 되는데 알바조차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작품에 출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플러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나쁜 뭐 댓글을 달고 그렇게 되니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변 오늘 슬퍼 보이시네요. 뭐 사실 저는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김세론 씨는 제가 또 작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배우였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음주운전, 악플 뭐 그런 것들로 인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걸, 뭐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5살이면 사실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않은 거죠. 제 생각에는 나이가 한 40살 정도는 돼야지 이제부터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40살.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 댓글. 연예인들이니까 그런 댓글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영상에다 달린 댓글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오유한나 씨 사망하고 나서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듣다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한다. 일단 반말을 까는 거예요. 변호사라면 무죄 추정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괴롭힘을 했는지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보다 가해자의 태도를 논거로 하는가? 여기 보면요. 단톡방을 만들었잖아요. 기상캐스터 4사람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유한나 씨하고 다른 한 명 신입 기캐를 깠잖아요. 뭐 또라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게 이미 언론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 하는 거 어떤 괴롭힘을 했는지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가해자의 태도가 그랬죠. 사실은 동일한 거죠. 이거를 분리시켜서 영상을 안 봤나?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댓글이 달려요. 소위 무고죄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 거다. 그리고 일단 반말을 한다는 건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도 없고 교양이 없는 거죠. 인간의 구등급 그의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공장한 말인데요. 이 구등급은요. 인간의 종류가 참 많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상하라고 표현합니다. 위아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밑에로 모이는 걸요. 하류라고 해요. 하류. 그러니까 위아래란 말이에요. 고하란 말이에요. 높고 낮음의 문제예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교양이 있는 사람은 적어요.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하류에 머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교양은 1도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반말을 그냥 짓거리잖아요. 그냥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얘는 교양이 없구나. 어릴 때 교육을 잘 못 받았나 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화면 공감하자는 건가 참나 마녀사냥도 아니고 쯧쯧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는 보모 사회가 아니고 경쟁의 사회다라는 걸 부정하는가? 차라리 아닥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이라는 건 아가리를 닥쳐라 라는 말이겠죠.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보모 사회가 아니다. 경쟁 사회다. 그러니까 경쟁하다가 마치 기상캐스터들이 오요한나 씨를 갈구는 거, 그것도 경쟁이에요? 그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죠. 그것도 경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가리를 닥쳐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의 산물이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 모든 걸 경쟁으로 보는 거야. 이 범죄 영역인데도 그냥 경쟁이라고 이거를 경쟁의 그 범주 안에 이걸 넣어버려?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양도 없고 사리분별도 없는 이런 댓글이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욕이 써있진 않잖아요. 뭐 아닥이라는 말은 저도 영상에서 아닥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 이 사람이 일단 댓글에 반말을 한 순간 여러분은요, 아, 이 사람은 저기 하류에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교양머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조금의 영향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 오요한나 씨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사한 피해자들은 자살로상을 마감해야겠네요. 따돌림이 원인이었다면 직장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고 동료들끼리도 잦은 마찰이 있었다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이라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화기애애하란 법은 없죠. 똑같은 논리인데요. 야, 그러면은 야, 직장 따돌림으로 자살했으면 유사한 피해자들 다 자살해야 되겠네? 근데 자살 안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것도요,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누군가 한 명을 까잖아요? 그건 여러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정속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단순히 화기애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격화시켜버리잖아요, 행위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다 친하게 지냅니까? 아니, 누가 친하게 지내라고 했냐고.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뭔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아가리를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응? 모두가 같은 꿈과 같은 마인드가 아닌 이상 누가 같은 꿈을 꾸라고 했냐는 거죠. 그게 전혀 아니죠.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두 사람이면 우주가 두 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이제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인데, 논리의 비약을 하고 결국은 이 말이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갖고 온 건데, 그렇게 해서 글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저기 멀리. 근데 이거는 이제 쓸데리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MBC라고 다 붙여 보살만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책임가 있는 직장인데 법적 다툼을 안 하는 거 봐서는 문제가 되는 따돌림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소송했잖아요. 사실관계도 모르고 막 댓글을 써요. 민사소송 했잖아요, 유족이. 그죠? 그럼 MBC 누가 부처래요? 아니, 누가 부처 보살을 원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답기만 바란다고. 사람답기만. 근데 이렇게 헛소리를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는 변호사 화교 의혹 해명이라는 영상입니다. 여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요, 보세요. 화교냐고 묻는데 왜 답을 못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아니, 정말 제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쇼츠로 짧게, 길면 또 안 볼까봐, 길면은 또 이해가 안 될까봐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뭐든 간에. 그러니까는 그냥 냅둬야 돼요. 반복, 도배. 이것이 특징이죠.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쇼츠로 굳이 만들어서 올린 이유는 댓글을 쓴 사람을 위해서 올린 게 아니죠. 그걸 읽는 사람을 위해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린 거고, 진짜 속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근거 없는 질문에 의문현답을 주시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말하면 되는데 말장난이나 처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크크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악플이죠. 아까 악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악플이죠. 이런 거. 여러분 일단 이런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교육시키는 건데요.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너가 대답해 줄 필요는 없다. 그죠? 왜냐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살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면 답을 해주지 마라, 무시해라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화교냐고 이 사람이 묻는데 이 사람이 그걸 물어볼 권한이 없잖아요. 내가 답을 할 의무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에 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생각에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말을 해봤자 얘네들은 듣지 않거든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죠? 화교야? 그래서 화교지? 이 말 있죠. 이제 아무런 생각의 힘이 없는 거죠. 생각이 0이야. 생각의 힘이 제로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그 하류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류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쁜 것들은 하류로 가기 때문에 하류에 내가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휩쓸려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요, 나쁜 사람이 돼요.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하루에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공자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2번, 3번 개몽하면 되니까 국민개몽 댓글 읽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우리법 회원이신가? 냄새 많이 나네. 이 보세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냄새로 평가해요. 이 개가 그렇죠, 개가. 사람을 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류에 있는 사람, 하류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공자는 그것을 사람을 관찰하는 거, 성기사라고 표현을 해요. 한자를 써드릴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 사람의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 사람은 보세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면 냄새로 평가해요. 냄새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뭐죠? 개죠.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개죠. 대단한 개.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댓글을 지우셨네요. 공감을 많이 받는 댓글 중 자존심 상하시는 댓글들은 다 일일이 지우는군요. 여러분, 안 지워도 지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냅두세요. 아, 얘 또 뭐 발작 버튼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지워도 지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공감을 많이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내 댓글 지워졌다고 그냥 하고요. 그리고 그게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게 몽인지 모르겠는데, 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안경이 그러니까 제가 미모의 30%를 갉아먹고도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 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는 이제 쇼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안경이 미모의 30%를 가리고, 헤어스타일이 30%를 가리고, 옷이 30%를 가리고, 나머지 10% 남음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악플일까요? 선플일까요? 퀴즈.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 능력 있으셔야 돼요. 아, 차달 달림 10% 남았는데도 미인이다. 아, 저랑 똑같이 해석하셨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선풀로 보고요. 안경이 30%를 먹었어. 그 다음에 쇼컷이 30%를 또 먹어. 그리고 옷이 또 30%를 먹어. 10%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이거는 선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있는데요. 국민 계몽 댓글 읽기에 나오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속추안에 내란죄 철회한 것도 웃김. 크크. 직권 남용이 아니라 내란죄를 소추해놓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모르고 막 지르는데, 얘기해줘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탄핵이 뭔지 모르고 내란이 뭔지 모르는 건데, 참 이거를 자기가는 나의 무식함을 이렇게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댓글은 말은 뱉는 거지만 글은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쓰고 남잖아요. 그죠? 보면은 얘는 탄핵이 뭔지 모르고 내란이 뭔지 모르는구나. 내란은 형사벌이고 탄핵은 형사벌이 아닌데, 이거 설명해 줘봤자 모르니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아니 찾아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기사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안 찾아봐. 게을러. 무식한데 게을러. 그럼 곤란한 거죠. 무식한 데다가 게으르면은 어떡하지? 탄핵은 이거는 인사상 징계잖아요. 징계 조치 일환인 거죠. 파면인 거죠, 파면. 고위 공무원이니까 탄핵이라고 말하는 거고,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파면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검사나 이제 고위 공무원들은 파면은 쉽게 하지 않게 한 거죠. 그만큼 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그러면은 왜 이 얘기는 안 하지? 왜 일사부재리 얘기는 왜 안 하지? 탄핵을 형사 범죄랑 똑같이 보면?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악플을 다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 그리고 배운 바가, 일반적으로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배운 바가 없어서 교양이 없어.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어휘력이 딸려. 일단 풍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 몰라. 무식한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게을러.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뭘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악플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향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신체적인 안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정신적 안전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정신적 안전도 역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변호사 강의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어떤 악플 중에는 강의팔이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강의를 소개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강의가 있어. 이런 강의를 내가 배워서 내가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아니면 우울증이 걸렸을 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 그런 생각의 힘을 키워줘.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솔루션이 있다. 방법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항상 문제만 이야기해. 엄마가 애가 공부를 뭐 못해. 시험을 망쳤어. 그럼 애를 잡아요. 두드러 패.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막 두드러 패. 그리고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시켜. 근데 또 공부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엄마가 아니라 저는 솔루션을 준단 말이에요. 너 엄마가 쓴 책 읽어.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고마워해요. 근데 이쪽 A하고 B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뭐 강의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하고 또 비하해요.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고 안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솔루션을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자기랑 멀어지는 걸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위로 가고 자기들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너도 하지 마. 나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악플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굴복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두드러 맞으면 한 맞고 말지 뭐 그냥.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맞으면 되지 뭐. 기운이 떨어지면 그만 때리겠지. 뭐 그 정도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신을 강하게 하는 그런 법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